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대학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원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그거 노예 아님? 불이 꺼지지 않는 학교의 야간 등대. 대학원에 관해 여러 안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부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싶다는 건 이 모든 것을 능가할 만한 강력한 모티베이션이 있다는 반증이겠죠. 이 말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 동기가 부여되어 있는지 되묻기 바랍니다. 이쪽에 발을 들린 순간부터 여러분은 세계와 경쟁하는 사람일 것이고, 해외에서 박사 과정을 밟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대학부터 필수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동기부여 받은 상태일 겁니다. 정말 원해서 가는 대학원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억지로 등 떠밀려 오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원은 인생의 꽃을 피우는 촉매로 활용하시고 부디 최후의 길로서 도피하는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취업을 바란다면 어서 빨리 올바른 길로 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넘버 1. 내가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압축하라. 대학원에 진학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인기 많은 곳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 경쟁률이 높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원하자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 인생을 낭비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선택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면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나는 어떤 것을 공부하고 싶은가? 요즘 세대에게는 꽤나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고민해본 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가정 환경이 있고, 성장 환경이 있고, 친구가 있고, 기타 등등 인생을 살면서 본인 선택에 영향을 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성장 환경에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경험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회상해보시고 순간의 유혹이나 상황이 내뻗는 가지를 쳐내면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주제를 줄이고 압축하면 생각보다 답이 명쾌해집니다. 지원할 수 있는 랩실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많지 않은 숫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메뉴를 둘, 셋으로 압축하면 이유는 고르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넘버 2.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떠올려라. 원하는 랩실을 골랐으면 다음은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순수한 마음에 어떤 걸 공부하고 싶다고 마구 어필하면서 교수 바지가랑이를 잡는 것도 때로는 좋은 설득 방법입니다. 한고처럼도 좋습니다. 학문이란 건 어느 정도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받아주는 랩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연구, 더 나아가 본인 진로를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전략으로 승부를 봐야 떨어지더라도 후회하지 않을까요?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원하는 연구실을 지원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연구실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단순히 학점만 높은 걸 우선으로 쳐주는 랩실이 있고, 다 인턴 경력이나 면접 또는 인터뷰 과정에서의 열정 등을 높이 사는 랩실도 있습니다. 요는 능력입니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곰곰이 고민해보니 몇 가지로 압축됐습니다. 먼저 남들 앞에서 내 의견을 피력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진득하게 붙어앉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능력. 세 번째, 때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의견을 덧붙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능력. 네 번째, 끈질긴 인내와 실행력. 실험은 기나긴 프로토콜 중 하나라도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생각을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단히 요약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대학원 연구에 필요한 기본 전공 지식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에 필요한 기본 전공 지식, 즉 학점은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수 입장에서는 학부생이 습득한 지식이야 세 발의 피, 수박 겉핥기일 테니까요. 그렇기에 학점이란 건 언제까지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성실도와 자격을 파악하는 도구이지 결정적인 합격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정의란 무엇인가에 유명한 마이클 샌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샌델은 기본 점수를 기본 자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뽑을 것인가?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 동아리 회장이고 새로 들어온 신입 지원자 중에 부원을 뽑으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요? 성적? 동아리? 동아리에서 요구하는 활동 이력? 저라면 앞서 언급된 능력은 기본으로만 보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지원자는 동일선상에서 볼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 마음에 드는 지원자를 뽑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리 활동은 일종의 커뮤니티이고 사람 간 소통과 의사표현이 오가는 자리니까요. 불필요하게 같이 있으면 불쾌할 만한 사람을 뽑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철저히 제 주관과 직관에 의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공정과 정의에 대해 얘기하자면 이야기가 끝도 없이 길어지겠지만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리는 생각보다 비이성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걸 굉장히 신뢰한다는 겁니다. 대기업 면접관들에게 설문을 돌린 결과 대다수는 적성 검사나 시험 점수가 꼭 필요하다고 답하지 않았지만 면접은 꼭 필요하다고 답했을 정도니까요. 직접 보고 얘기를 나눠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가면을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동물이고 거짓말로 본인을 휘감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선발은 크게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문 형사가 범죄자의 거짓말을 정확하게 짚을 확률은 불과 55%에 불과한다는 타인의 해석, 말콤 그레드웰의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죠. 이러한 오류에 봉착해 있음에도 우리는 본능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게 지나해 왔다고 보는 게 정확할 듯 싶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넘버 3. 자기소개를 하는 법. 가장 먼저 능력을 말하는 전략입니다. 앞서 연구실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능력을 언급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그것들을 갖췄다고 주장할 만한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믿을만하게 풀어놓는 것이 전부입니다. 말은 참 쉽죠.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 뮤지컬 동아리에서 극본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과 저는 학부 시절 뮤지컬 동아리에서 극본을 담당하면서 글 쓰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부원들과 이를 검토하면서 어떻게 하면 극적인 내용을 담을까 고민했던 기억이 있는데 과학자로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도 글을 일목요연하게 쓰고 글로써 남을 설득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때의 경험과 감정이 지금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요는 내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언급하고 그때의 경험이 그 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식의 서술이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초점을 상대에게 맞추세요. 상대, 그들은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